네, 이 시간에는 바른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손에 대해서 아마 매수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눌림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마 그런 생각 분명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종목을 이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뭔가 알고 있는, 이게 그냥 개인이 아니라 이게 무언가를 다 알고 있는 듯한, 사실 이거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수익을 봤다는 것은 도박이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과연 주식, 물론 여기에서 이 종목으로 해서 끝난다라고 모르겠습니다만 어, 글쎄 오래 주식하실 수 있을지, 먼저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못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런 매매를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목을 확인할 때마다 보면 이런 상승이 계속 나오는, 이렇게 나왔다가 추가로 계속 나오는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는 사람 외에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타 또는 정말 도박 같은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에 있어서 일단 개인들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공매도가 없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없으면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으면 상당히 좋다. 이 공매도 없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무조건 공매도 탓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거든요, 공매도랑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가 전혀 없죠. 공매도가 없다는 것은 기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다, 눌림목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눌림목을 잡았는데 올리지 못하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봤을 때, 이 빠졌을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빠지고 나면 당연히 중장기로 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뭐 손절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 바른손이 이때 왜 올라갔는지는 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인맥주였나요? 저는 그런 쪽으로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런 상승을 봤을 때는 인맥주라든지 뭔지 그런 쪽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미 다 정리가 됐죠. 정리가 돼서 다시 바닥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이 이 종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주식을 통해서 어떠한 뭐 이렇게 득을 본다. 이거 저는 이게 주가로 인한, 지금은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한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주가를 좀 이렇게 만져가면서 좀 그로 인해서 좀 개인의 그 돈을 좀 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히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이 모양을 보시고 엄청난 상승, 이거를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매수하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과연 지금 주식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자 여기 이렇게 기다리다가 또 여기에서 놓치죠. 또 놓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절대 올릴 생각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글쎄요, 뭐 절대라고 말을 써서 좀 그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글쎄요, 이번 대선에
대선이 돌아왔을 때 그때 뭐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대선에 대한 어떤 이맥주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을 올리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홀딩,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이렇게 홀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물리신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홀딩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모르겠지만 무조건 꼭대기에 매수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없을 수가 없겠죠. 있으니까는 매도를 걸고 털고 매수 체결돼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매수하신 분들은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중장기를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기업이 괜찮아야 된다 라는 내용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재무적인 부분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바른손은 제가 어떠한 뭐 어떤 기업인지 전혀 모릅니다. 일단 뭐 관심도 없지만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돈을 못 번다 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돈을 못 번다 이렇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이상한 부분은 계속 적자를 지금 보는 상황 아닙니까? 적자를 보는데도 부채가 없다는 거예요. 부채가 상당히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자,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부채도 없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이 있을 때는 이 종목은 기업을 위한 종목이 아니라 그냥 주가를 위한 이거는 작전을 하는 거죠. 이 주가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눌림목도 눌림목이지만 자, 상승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글쎄요, 저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 일단 저는 어느 정도의 고점을 찍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제가 이전의 모습들을 간단하게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자, 제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달이 끝나야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지금 상황에서 캔들만 제가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봉이죠. 이 양봉에 대한 꼬리를 다 달고 몸통 중간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자, 이만큼 지금 바닥권을, 자, 여기 면이요. 이 시가죠, 시가. 이렇게 여기가 바로 시가입니다. 한 20%거든요. 20% 조금 안 되네요. 한 10 몇 프로, 한 12%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몸통을 자르겠습니다. 자, 몸통을 자르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대략 한 20% 조금 안 돼요. 이것도 한 10 몇 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몸통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아직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중간에 잘라서 올라가야 할 자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를. 근데 지금 완성이 되어 있지 않고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중간에서 여기가 지금 한 30%, 33% 정도 이렇게 되죠. 35% 이렇게.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구간, 이 36% 자르면 몇 프로죠? 18%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18%의 좀 기준을 보고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이렇게 좀 장난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략 18% 정도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월봉을 잘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상승을 봤을 때 15에서 한 20% 정도 사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치가 그런 위치이다. 절반 잘랐을 때의 그 36%에 대한 절반 18%. 자, 여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지지가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 자리를 지지가 되느냐. 자, 이게 지금 5천이죠. 자, 여기에요. 5,100원. 이 자리를 직지를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보시고, 자, 여기 이 자리를 딱 지지를 하죠. 이렇게. 자, 여기를 이렇게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여기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 윗꼬리 있지 않습니까? 윗꼬리. 자, 윗꼬리에 잘라볼게요. 여기. 이거는 정확성이 전혀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간이 지금 보면 자, 11%. 자, 대략 한 15, 아까 15, 20%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25%이기 때문에 약간 좀 넘죠. 이 자리에요. 7,500원. 7,500원에서 7,900원 다시 지금 요만큼의 자리를 한 번 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만큼의 위로 이렇게 이게 대략 한 8,000원 정도 되네요. 그쵸? 여기 8,000원 여기에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면 당연히 깨지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도 뭐 다시 뭐 올라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지지 만약에 한다. 지지하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네,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모든 이 라인대를 돌파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에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최고치로 갈 수 있는 자리가 8,000원에서 한 8,200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평균적으로 보면 8,000원에서 8,200원. 네, 이렇게 좀 볼게요. 네,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계산하는 방법이 뭐 좀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분석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만 일단 지지해 주면 된다. 이 자리를 반드시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만약에 찍는 위치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보면은 이 기준을 이걸로 잡았지만 여기가 1차적으로 일단 매도가 돼야 되는 자리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 자리는 매도 자리가 맞지만 여기 놓쳤다라고 하면 아니면 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여기를 반드시 지지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와 줄 수 있는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8,000원 초반이라든지 7,000원 후반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최고치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돌파를 한다고 해서 수급이 붙어갖고 막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있지만 저는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시 한번 지금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으면 6,000원이지 않습니까? 6,000원에서 8,000원이면 상당히 상승이 나오는 위치입니다. 이 정도의 수익만 봐도 괜찮은데 너무 욕심부려서 이렇게 본다. 수급이 많이 붙는다. 이후에 돌파하는 순간에 수급이 붙고 거래량이 막 터진다라고 하면 꼬리를 달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러니까 상승할 때요. 상승할 때 안전하게 익절하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는 7,000원 후반에서 8,000원 정도이다라는 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